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임명진 목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좀 전 자료 화면 같이 보셨습니다. 그 이산가족 상봉 네. 늘 볼 때마다 눈시울을 적실 수밖에 없죠. 네. 그 이산가족 중에 어떤 분들은 만나도 어차피 2시간씩 한 서너 번 만나고 나면 이제 영영 못 만나게 다시 이별을 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차라리 상봉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가야 될까요? 글쎄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텔레비전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참 희극인지 비극인지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도 찔끔 났다가 네. 또 웃음도 나왔다가 아이고 참. 예. 이게 참 무슨 일인지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상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이 기가 막힌 그런 일인데요. 또 사실은 지금 가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이분들은 그래도 좀 럭키한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로또 상봉이라고 하잖아요. 예, 로또 뭐 당첨된 것 600 몇 대 1, 660대 예, 그러니까요. 1이라고 그러는데요. 또 하나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는 지금 그분들이 전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예. 80대, 90대 대개 그런 분들인데 또 하나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90대가 한 사람도 없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평균 수명에 이미 돌아가셔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걸 계속해서 한다 하더라도 뭐 1년에 몇 번 한다 하더라도 몇 차례나 이걸 더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로 이건 비극이 웃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참 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어쨌든 뭐 이 대남 전략의 일환으로 또 협상 카드로 계속 써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정말 뭐 이 돈이라도 듬뿍 집어주고 뭘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뭐 어떻게 저는 네. 이 이산가족 문제를 무슨 남북 협상의 무슨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거 이건 참 반인륜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가족들을 만나게 하는 일을 이게 협상이 무슨 협상 사람이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그걸 협상 카드로 씁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이게 얼마 있으면 이제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 7달 살고서 65년 만에 처음 만난 부부가 있잖아요. 네. 네. 예? 네. 그게 뭐 말을 못해서 못 만났겠습니까? 거리가 멀어서 못 만났겠습니까? 예. 이게 참 비극인데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정말 무슨 뭐 정치적인 흥정거리도 안 되고 정말 이거는 계산하지 말고. 네, 이건 뭐 계산하지 말고 해야 될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뭐가 협상의 조건인지 모르지만 혹시 뭐 정말 우리가 북을 무슨 돕는 무슨 이런 것들이 혹시 협상의 조건이라고 그러면 네. 저는 그거를 다 들어주고라도 이 문제는 어떤 경우든지 예. 저는 조건 없이 이거는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리화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예. 네. 지금 20개월 만에 네. 예. 지금 다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서 네,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네, 있으니까 네, 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마무리하고 나면 네. 고위급 회담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회담이 열리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와 네. 또 생사 확인, 화상 상봉 네.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야 통해서 됩니다. 네. 어쨌든 만나고 서로 얼굴 네. 보게 하는 네. 이 일만은 예. 좀 조건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있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자, 이 정치 상황 네.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오자 회담 내일 열립니다. 요즘 교과서 국정화 문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때문에 전국이 바짝 얼어붙어 있는데요. 내일 오자 회동에서 실마리가 풀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자회담을 제안한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또 계기가 됐죠. 네. 미국을 갔다 왔으니까 뭐 핑계김에 오자회담을 이제 하는 거. 물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 교과서 문제 때문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이러다가는 지금 박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4대 개혁도 좀 지장이 있을 수 있겠다. 네. 또 예산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네. 또 청문회도 했잖아요. 또 장관 청문회가 또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여야 협조가 아주 중요한 때니까 네. 이렇게 좀 한번 만나야 되겠다.
라고 제안한 거는 시적절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오자회담도 잘했어요. 보니까 여당도 또 신박 비박 그리고 또 야당도 비노 친노 또 그러네요, 그거 하나 또. 빼놓으면 다 입장 달라요. 지금 네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그러네요. 예. 두 사람만 있었으면은 한쪽은 또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일이니까 참 묘하게 그렇게 야, 됐습니다. 뭐 형식도 예. 나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박 대통령의 입장이나 뭐 또 여당의 입장은 민생 문제라든지 뭐 네. 경제 살리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뭐 현안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또 노동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논의하고 싶고 네. 또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이제 그러고 싶겠죠. 또 저는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예? 지금 경제도 어렵고요. 예산도 이거 내년부터 써야 될 예산인데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정말 이게 민생 예산인가,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인가, 우리 사회에 정말 시급히 써야 될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네. 저는 뭐 야당이 이거를 어떤 명분으로든지 이 정치적인 이슈와 예산을 저는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예. 예산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 장관 청문회 이런 것도 빨리 해야 이제 국정의 공백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이게 교과서, 국정화 네. 문제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로 걸려 있습니다. 네. 그 교과서 역사 교과서 그 국정화 반대를 네.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네. 뭐 오늘 당장 거리로 나갔는데요.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천정배 의원과 함께 손을 잡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역풍을 우려해서겠죠. 예산안 연계하는 거 아니다. 또 무슨 장외 대중투쟁을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하여튼 또 그런 얘기를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잘했어요. 그렇게 예. 한 건 잘한 거고요. 저는 어떻든 이 문제를 어떻든지 간에 내일 여야 대표 대통령이 만나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온통 시끄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네. 이것 때문에 갈등과 충돌이 있고 국민들도 난해졌고 불안하고 이거 사실이니까 어떻든 우리나라 정치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였으니까 네.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섯이 만나서 해결 못하면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충돌하고 갈등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당도 네. 지금 국정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주장도 역사를 바로 잘 가르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또 야당에서도 그건 안 된다. 그것도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 역사를 이게 잘못 가르쳐야 되겠다. 뭐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든지 야든지 누구든지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된다. 이건 동의거든요, 다. 같은 목적 아닙니까? 네. 방법이 문제거든요. 여당은 국정화를 해야 되는 네. 거다. 야당은 검인정이다. 이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합의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 정의화 의장 같은 분이 예. 반원 토론회에서 얘기를 잘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뭐 졸속으로 하지 말고 국회에다 특위를 구성을 해서 네. 국민 여론도 좀 수렴을 하고 네. 연구를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뭐 너무 빨리빨리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든지 네. 금방 해치려고 그러잖아요. 네. 역사 교과서도 뭐 금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년부터는 사용하게 해야 된다. 이게 너무 빨라요. 뭐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예. 그렇게 쉽게 써지는 게 알겠습니다.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과정을 잘 봐보면 해법이 있다. 그럼요. 예. 그런데 그 문재인 대표가 어제 그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무슨 말로 포장하건 이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가 친일과 독재라는 가족사 이거 어떻게 좀 호도해 보려고 지금 교과서에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글쎄요. 이 문제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이게 해법이 찾아지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국정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 고집, 예. 여당의 강력한 주장. 아니 검인정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잘못된 역사 기술을 바꿀 수가 있는데 네. 왜 자꾸 국정화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황교안 국무총리가 아주 지혜롭게 잘 대답했어요 국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 여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뭐 종북사상이라든지 무슨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리킨다고 그러는데 역사에
그게 어느 책 몇 페이지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총리 대답이 재밌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고쳤다. 그랬거든요. 예. 그걸 고쳐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뭐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가 다 옳다. 그렇게 생각 문제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 검인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꼭 국정화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여당, 야당에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저는 그것도 너무 많은 추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덮는다고 덮어지는 알겠습니다.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원래 싸울 때 네. 뭐 가족이나 뭐 부모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전 여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나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새누리당에서는 또 노무현 대통령 뭐 장인 빨치상 어쩌고 이 얘기까지 끄집어내서 이게 무슨 합리적인 토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자꾸 그 낡은 이 이념 공방, 네. 그다음에 서로 감정이 격앙돼서 막 치고받는 진흙탕 싸움 이런 정쟁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 자체를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싸울 일도 아니다 이게 네. 해결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참 가족까지 끌어들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감정이 되는 것이고 아니 두 사람의 감정이 이제 그게 또 전 국민적으로 네. 퍼져 나가는 거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란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예. 네. 이제 정당 내부 사정도 또 뭐 편치가 않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그 혁신위 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20% 컷오프하고 네, 뭐 네. 이렇게 가 있는 이 안에 대해서 그 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네. 이 연판장이 지금 79명이 했다면서요. 예 79명이 서명을 네, 했습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입법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79명이면 3분의 1을 넘는. 김무성 대표가 그리 가야 되겠어요? 오픈 프라이머리 서로들 아니, 김무성 입장이 대표가 같으니까. 지금 새정치연합 상황이 이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아니 그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이 맞으니까. 예.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 지금 야당 의원들이 했는데 누가 했는지 좀 실명을 좀 다 밝혔으면 좋겠어요. 아니, 몇 명 우선- 뭐 드러나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거 연판장을 처음 만든 사람은 최규성 의원입니다. 글쎄 뭐 예. 79명 누군지 이건 누가 보든지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대표적으로 서명한 정치인 중에 네. 좀 이 지도자급 정치인을 제가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이 서명한 사람들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그다음에 이해찬, 노영민, 뭐 친노 비노 할 것 없이 이 중진 의원들이 다수 뭐 서명을 했군요. 공천을 두고야 친노 비노가 어디 있습니까? 뭐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뭐 친노에서 비노로 비노에서 친노로 그게 다 정치인들의 그 행태인 것 같은데 예. 이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사실은 예. 김무성 대표는 자기의 이 당권 때문에 하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이거는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국민들이 예. 볼 때. 공천 안 줄까봐. 자기들 뭐 좀 아무래도 이게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꼼수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정치를 하면 국민들이 불신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잖아. 야당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선거를 하는데 당당해야죠. 네.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그럼 연판장 잘못된 당당해야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79명이나 서명했는데. 그리고 이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오랫동안 뭐 그 우리 김 위원장이 가셔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혁신위원 중에 있잖아요. 예. 저기 시골에서 경상도에서 농사 짓는 분도 계세요. 농사 전표 와가지고서 혁신위원회 활동을 해서 좋은 예. 안을 만들어냈는데 네. 그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중앙위원회까지 해가지고 채택을 했는데 그렇죠. 중앙위 이제 거쳐서. 갑자기 무슨 뭐 오픈 프라이머리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야당이? 그 왜 그 중앙위 의결 과정이나 또는 중앙위로 가기 전에 의총이나 여러 가지 그 절차를 밟았거든요. 네. 그때 왜 그 좀 논쟁을 제대로 하든지 하지? 생각해 보니까 뭐 안 되겠던 모양이죠. 뭐. 참. 예, 네. 어쨌든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 그 연판장이 혁신위원회 시스템 공천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혁신위는 이제 해체됐어요.
해체됐어도 예, 만들었지 해체됐습니다. 혁신안은 남아 있는 거 예, 아닙니까? 물론이죠. 희군 해체됐지만. 그래서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렇게 밀고 가면 다수가 뭐 혁신위는 이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이제 그 모든 부담이 난 문재인 대표한테 당론을 지켜야 될 책임이 네. 이제 문재인 대표한테 이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사이의 공방도 네, 네. 이게 무슨 여야 공방이 아닌데도 감정 싸움 수준으로 지금 막 치닫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사사건건 좀 시비를 걸죠. 예.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볼 때 안철수 의원이 좀 조급해졌구나. 어? 아니 좋은 때 놓치고 이제 와가지고서 급하게 된 모양이구나. 아니 그렇게 지금 말들을 하잖아요. 예,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말이죠. 네. 문재인 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저한테 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프레임을 씌웠다. 네. 문 대표의 분열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통합도 가능하다. 네. 이거 뭐 당대표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제대로 쐈네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자꾸 이제 물고 늘어지는 모습, 또 조국 교수는 뭐 자꾸 토를 단다, 예.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 이제 존재감이 자꾸 사라지고 혹시 그것 때문에 조급해지지 않았는가? 네. 또 뭐 대권 지지율, 대선 후보 그 지지율도 보니까 뭐 7, 8% 정도. 예. 아 옛날에 뭐 30%, 40% 나올 때를 생각하면 안철수 의원으로는 조금 뭐 불안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안철수 의원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은 이럴 때일수록 조급하면 안 된다. 정치라는 거 큰 그림 그려야 된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정말로 대권의 뜻이 있고 큰 정치, 나라를 위한 큰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무슨 문재인 대표를 상대로 해서 싸움한다든지 무슨 당내 문제를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 이 남북 문제라든지 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든지 청년 일자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지금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저출산에 대한 문제. 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미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애교적인 문제가 예.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큰 그림에 대해서 정치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라. 지금 그럼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기분 나쁠 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혼자 저렇게 하면은 오래 못 갑니다. 예? 그리고 저게 야당에게 결코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완호부대임이 돼야 됩니다. 아하. 예. 예. 그래서 뭐 난 대권하지 말라는 그렇죠. 얘기 아니고 예. 어? 뭘 손에 쥐은 거를 내려놔야 뭐 더 큰 걸 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지 예를 들면 뭐 안철수 의원도 끌어들이고 저기 저 강진에 있는 손학교 옛날 대표도 좀 모셔서 우리 같이 합시다. 예. 뭐 이렇게 하고 예. 이런 여러 사람들 같이 모아서 또 뭐 박원순 뭐 시장도 같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데 참 박원순 시장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은 사사건건 싸우는데 예. 두 사람 다 박원순 시장하고는 굉장히 가깝고 친밀함을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어요. 네. 그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순 시장도 아주 유력한 대권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아직 뭐 시장이니까 뭐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든지 간에 저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뭐 같이 야당을 좀 건설을 하고 총선도 같이 치러야지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총선을 혼자 치르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필패입니다. 예. 다 여럿이 힘을 합해서 치르고 그다음에 우리 한번 그러면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 문재인 대표가 옛날에 자기가 했던 말을 생각해야 돼요. 난 진짜 정치할 마음이 없었다. 끌려 나왔다. 알겠습니다. 이 초심을 문재인 대표가 회복을 해야 돼요. 뭐 결과적으로 대권 주자들 3명 야권에 네. 3명을 평을 하셨으니까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저는 김무성 대표가 이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피하고 이러지 말고 둘러가지고 이러지 말고 조금 정치인이라면 좀 아니 뭐 좀 손해 볼 땐 손해 보더라도 손해 보더라도 뚜벅뚜벅 가는 모습을 보여라. 핍박 받을 땐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 소신에 대해서 좀 당당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야 그리고 지도자감이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나라의 일을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피하고 그때마다 뭐 바꾸고 그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지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소신 있는 그런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그런 행보를 믿음직스러운 행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 여러 가지를 보면 당내에서도 저 사람 믿을 수 있는가,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하,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게 뭐가 됐건 예. 좀 일관성과 이 신뢰를 좀 보여주는 그런 행보가 필요하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